안녕하십니까. 파이썬의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for 반복문이 뭐 크게는 while 반복문, for 반복문 이렇게 두 개가 파이썬에 있는데 for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이 반복문의 구조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별로 고민 안 해본 분도 계실 테고요. 또는 파이썬을 처음 접하시는 분은 반복문을 접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제 설명을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것도 같은데 최대한 포문을 모르신다는 분을 타겟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강의에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 설명을 드렸죠.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이러한 구조로 리스트 내부에 for 반복문 또는 if 조건문을 써서 리스트를 생성하는 문법적인 구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되죠. 데이터라는 변수에는 리스트를 가리키게 할 건데 x라는 변수로 구성될 건데 그 x는 range 얼마, 예를 들면 range 10이라고 하면 0에서 9까지의 값을 순차적으로 x로 받아서 그 변수를 넣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x의 10배 한 값을 넣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는 요 값으로 채워지는데 그 값의 연산이 요런 대상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제가 영상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각자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for 반복문을 쓰기로 했으니까 두 가지 경우입니다. 리스트에서 리스트를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쓸 때 리스트에 해당 인덱스가 필요한 경우, 그렇지 않고 그냥 리스트의 각 항목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리스트 인덱스가 필요한 경우를 이제 함수로 구현을 한다면 해당하는 데이터를 파라미터로 넘겨줘야겠죠. 실제로 파라미터 넘겨줄 때도 파이썬에서는 뮤터블 데이터인지 이뮤터블 데이터인지 뭐 제 또 다른 강의에 있습니다. 에 따라서 그 파라미터 값의 변경 내용이 밖으로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지금 데이터 같은 경우는 리스트니까 리스트 객체니까 리스트 객체는 파라미터 넘겨줬을 때 뮤터블 객체니까 함수 내부에서 값을 변경하면 원래의 값이 바뀌는 구조입니다. 그게 이제 뮤터블 구조의 객체의 특성이죠. 그래서 리스트가 인덱스가 필요한 경우라면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하시죠. for i in range length data. 데이터의 length에 대해서 length라는 내부 함수인데 그냥 이렇게 10개니까 10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럼 데이터의 개수가 바뀔 때는 또 고쳐줘야 되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range length data. 그렇게 되면 이 인덱스를 받아서 그 인덱스를 통해서 리스트를 접근하고 수정할 수 있죠. 보통 이렇게 많이 쓰지만 이런 식의 방법은 추천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인덱스가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리스트의 항목을 변경하지 않고 단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덱스를 안 써도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함수로 구현하면 def mass 제가 지금 마이크 때문에 0에 0이라고 하고요. 데이터를 받아서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을 변경하고 단순 사용하는 경우는 리스트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심플하고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for the in data. in 뒤에는 iteratable 객체를 다 되니까 리스트도 됩니다. 예, 이렇게 되죠. 뒤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이 데이터의 값이 순차적으로 일씩 다 바뀌나요? 아니죠. 이때는 d라는 변수 값을 바꾸는 거고 이 변수는 이 데이터에 있는 하나씩 엘리멘트를 받아서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이렇게 d 값을 바꾼다고 해서 데이터의 항목이 값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바뀌려면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인덱스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많이 쓰는데 추천되지 않는 방법이면 추천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enumerate라는 내부 함수를 쓰는 겁니다. enumerate라는 함수는 iteratable 객체를 받아서
그 객체의 인덱스와 항목의 값을 같이 리턴합니다. 튜플로 리턴하는 거죠. 예, 이게 훨씬 읽기도 편하고 예,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range length라고 하지 않고 enumerator로 해서 인덱스와 항목의 값을 같이 전달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enumerator에서 인덱스와 값을 같이 전달받는데 밑에서는 d 값을 쓰지 않죠. 그래서 이 VS 코드에서는 노란색 물결 표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튜플로 전달받을 때 사용하지 않는 값은 이렇게 언더바 해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값은 넘겨봤는데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소드 0번, 1번, 2번을 만들고 그 함수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각 함수의 수행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를 하면 너무 적으니까요. 한 1000개, 10,000개 정도 하겠습니다. 10,000개를 해서 함수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놈의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checktime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메서드와 리스트 데이터를 넘겨줘서 각각을 실행해서 실행 시간을 출력하는 checktime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이 이 메서드라는 리스트를 enumerator에서 인덱스와 함수를 넘겨받고 그 함수를 호출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0,000개의 데이터에서 하면 0번째 추천되지 않는 방법이죠. 0.012초, 0.01초, 0.008초. 실제 이 시간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 지금 컴퓨터의 지금 성능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보시면 0.12초, 1,4초, 1,4초 그렇게 시간적인 차이는 없지만 코드의 리더빌리티가 훨씬 달라진다는 점이죠. 여기까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리스트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쓰라고 했는데 리스트가 필요 없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리스트가 필요 없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의 값을 하나씩 d라는 변수로 받아서 그놈을 출력하거나 활용하면 되죠. 그냥 단순하게 리스트를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즉 값의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는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심플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enumerator 함수를 쓰는 게 좋다며 그럼 데이터를 받아서 인덱스와 데이터를 받고 이렇게 증가시키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실행을 해보면 값이 제가 작은 값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꿨군요. 한 10개만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10개만 생성해서 네, 한번 실행을 해보죠. 밑에 에러는 상관없고요. 지금 보시면 프린트 D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마지막을 보시면 요 리스트 출력은 이 프린트문에서 출력을 한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넘겨주고 그 데이터의 값을 100을 증가시켰다고 하지만 이렇게 증가된 변수는 D 변수의 값이 증가되는 거지 데이터의 각 항목 값들이 다 100씩 증가되는 건 아닙니다. 예, 하여튼 요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까지가 저희들이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이렇게 enumerator라는 함수하고 쌍으로 많이 설명되는 내부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zip이라는 함수입니다. zip은 뭐 압축하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지죠? 그래서 보시면 앞에 이제 그러면 앞에 있는 주석을 다 해제를 하고 한꺼번에 실행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함수 이름들의 리스트, methods라고 있죠. 그리고 실제 그 함수의 이름을 출력해 보고 싶어서 함수의 이름을 문자열로 가지는 method names라는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 2개 이상의 리스트, 이터레이티브를 한 객체를 zip해서 for문에서 쓰면
각각이 이렇게 하나씩 순차적으로 넘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메서드 0번의 함수, 메서드 0번의 이름, 메서드 1번의 함수, 메서드 1번의 이름 이렇게 되는 거죠. 실행을 해보면 예, 그쵸. 메서드 0번 이렇게 메서드 지금 제가 착각을 했네요. 지금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메서드를 호출하고 프린트 메서드 네임이라고 출력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메서드의 메서드 그러니까 함수들의 리스트와 함수 이름들의 리스트를 집으로 만들어서 각각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넘겨받을 때 메서드도 호출하고 메서드 네임도 출력하는 그걸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집이라는 내부 함수랑 이뉴머레이터는 내부 함수 각각이 좀 듀얼 느낌이 나오죠. 이뉴머레이터는 이터레이블 객체를 하나 받아서 인덱스와 값을 튜플로 넘겨주고 집은 그 반대로 두 개의 이터레이블 객체를 받아서 튜플을 만들어서 하나씩 넘겨주는 뭐 이런 식입니다. 네, 지금 이제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 중에 세 번째 코너 포문을 들었는데요. 아마 파이썬을 순차적으로도 공부해 나가시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의 주제별로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공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